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패션 잡지 보그에 AI 모델이 등장해서 생긴 논란입니다. 저희는 BBC 뉴스 코리아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해요. 네, 그 사건이 던지는 의미가 꽤 여러 가지죠. 맞아요. 이게 뭐 미의 기준이나 패션 산업, 또 우리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지 그걸 좀 보려는 거죠. 자, 시작은 이겁니다. 보그 8호로 인쇄판에요. 그 의류 브랜드 게스 광고가 실렸는데 네. 거기에 나온 금발 모델이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AI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 광고 구석에 아주 작게 쓰여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놓치기 쉬웠다고 하는데 뭐 보그 쪽에서는 편집부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그래도 유명 패션지에 AI 생성 인물이 딱 실린 건 이게 처음이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모델을 만든 회사가 세라핀 발로라라는 곳인데 게스의 의뢰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 창립자들 말 들어보면 이게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뭐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다네요. 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될까요? 단순 기술 시연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말이죠. 아마 패션계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다양성 문제랑 또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특히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유명한 펠리시티 헤이워드 있잖아요. 아, 네네. 이분이 이걸 보고 게으르고 값싼 방식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이게 일부러 논란 만들어서 관심 끄려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아니면 그냥 비용 아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보그가 이런 광고 실어준 거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무섭기까지 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업계가 그동안 쌓아온 다양성 노력을 후퇴시키는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2010년대 이후로 보면 뭐 트랜스젠더 모델이나 히잡 쓴 모델, 플러스 사이즈 모델 같이 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이워드는 요즘 그런 흐름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특히 AI 모델처럼 완벽한 외모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 네. 기존의 틀을 깨려는 시도들, 특히 플러스 사이즈 모델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작사 입장은 좀 다른가요? 세라핀 발로라 쪽은 당연히 반박하죠. 우리가 뭐 도달할 수 없는 외모를 만든 건 아니다. 기존 슈퍼모델 광고는 다를 게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자기들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비현실적인 기준을 조장할 수 있다. 이 점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요? 뭐 다양한 피부색 모델 이미지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였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 만드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딱 2024년에 도브 캠페인 결과랑 좀 겹쳐 보이기도 해요. 아, 그 AI한테 가장 아름다운 여성 그려달라고 했던 거요? 맞아요. 그때 AI가 대부분 젊고 마르고 백인의 금발 여성 이미지를 내놨잖아요. 이번 게스 모델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고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자꾸 나오면 결국 정신 건강이나 신체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거죠. 특히 섭식장애 관련 단체 같은 곳에서는 AI 모델은 애초부터 인간적인 결점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니까 기존 사진 보정 기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너무 작다는 것도 문제고요. 맞아요.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AI 생성 컨텐츠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스 광고도 엄청 작게 표시했고요. 전직 모델 시네이드 보벨이라는 분은 이런 투명성 부족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막 소셜미디어 필터처럼 보이려고 성형수술까지 받는 현실인데 이제는 아예 진짜가 아닌 존재가 진짜처럼 등장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모델 얼라이언스 설립자 사라 지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혁신 이런 것보다는 결국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일 거라고 보더라고요. 아, 역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모델뿐 아니라 사진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스타일리스트 이런 현장 스태프들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하더라도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요. 근데 제작사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거다.
기업한테 선택지를 더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요. 네, 심지어 실제 모델이나 사진가를 뭐 참고용으로 고용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아, 참고용으로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건 자기들 웹사이트 홍보 문구에는 또 비싼 세트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델 고용이 필요 없다, 비용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하하, 약간 말이 안 맞네요. 네, 좀 모순되는 부분 있죠. 결국 보그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막 신뢰를 잃었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죠. 아까 말한 시네이드 모벨은 보그가 거의 패션 산업의 대법원 같은 위치인데 여기서 이걸 허용했다는 건 AI 모델을 사실상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어요. 파급력이 크니까요. 물론 보그는 계속 그건 광고일 뿐이고 우리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다 이 입장을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AI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편리함이나 효율성, 그 이면에 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맞아요.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의 기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더 강화하는 건 아닌지 또 투명성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윤리적 책임까지 정말 여러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AI 모델이 더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그 보벨이라는 분이 그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인간 모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공존해요. 예를 들면 어떤 긍정적인 활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개인 맞춤형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는 피팅 서비스 같은 거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 그건 좀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너무 비현실적인 이미지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외면할 수도 있고요.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점점 더 발전해서 인간의 외모를 완벽하게 따라하고 어쩌면 개선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요. 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혹은 진짜, 진정성 이런 것들의 의미는 어떻게 변할까요? 미디어 속 얼굴들이 더 이상 실제 사람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